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 즉 코그니티브 비헤이벌 세라피, CBT 기법 중에서요.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발달 과정에는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와 관련된 기법을 알려주는 행동치료, 즉 행동을 수정하는 치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970년대 초 이후에 인지 매개설이라고 하는 이 구성 개념의 기초에서 출현한 인지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인지행동 치료의 이 전통 내에서 즉 행동치료, 그다음에 인지 매개설에 대한 치료, 이 두 가지 이어서 제 삶의 흐름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그건 변증법적 행동치료하고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각각 DBT 또는 MBCT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 MBCT는 수용 전념 치료하고 일맥상통한 개념이 많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 즉 수용 전념 치료는 액트라고 하는데요. 이 액트하고 이 DBT, 즉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 기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요. 오늘은 수용 전념 치료인 그 액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치료법은 정서나 인지의 어떤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항도 있고 실제적인 효과도 조금 줄어서요. 즉 이 수용 전념 치료 액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개인의 사적 경험의 수용이라는 맥락의 변화를 도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 전념 치료, 또 다른 말로는 수용 중심 치료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지행동 치료의 제 삶의 흐름, 그리고 즉 제 3세대의 흐름 중에 하나인 그 액트, 수용 전념 치료는 스티븐 헤이즈라는 학자가 발전시켰습니다. 스티븐 헤이즈는 생각, 그다음에 느낌, 감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때 나의 인지 구조 틀 속에서 이건 생각이고 이건 감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지적인 융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인지적인 융합은 내가 지어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니까 그냥 그 자체의 생각이고 그 감정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국한된 한정을 좀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적 융합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인지적인 탈융합을 시도하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 챙김, 그러니까 명상을 하라는 건데요.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나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경험을 수용하는 거죠. 부정적인 정서도 수용, 부정적인 행동도 수용입니다. 즉 액트의 목표는 심리적인 유연성 증진에 있습니다. 즉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내가 한 행동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 자존감 저하를 오는 결과를 만들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과 수용 과정 전념, 그러니까 수용 과정에 좀 전념해라.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수용 전념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치로운 행동에 이제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자, 내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런 삶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짜증 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언어, 타인의 언어를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도 결국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용 전념을 함으로써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액트는 먼저 정상적이다라는, 즉 정상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어떤 게 정상이고 정상이 아니다 해서 정상적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고통은 보편적이면서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언어라는 거죠. 결국은 언어, 즉 내가 사용하는 언어, 타인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런 언어적 과정 내에서 우리가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언어에는 말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지만 몸짓도 있고요. 내가 그리는 그림도 있고요. 내가 말하는 말소리, 음성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또 내가 또 글 쓰는 필기 형태 이런 것 같은 모든 상징적인 활동이 이제 언어 과정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어적인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언어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 매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언어적 과정을, 그러니까는 우리 내담자의 언어적 과정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언어적 과정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심리치료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액트의 철학적인 배경은 기능적 맥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전체에 초점을 두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맥락을 중시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건 인지적인 융합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사건,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일어나게 만드는 심리적인 맥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하고 형제가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앞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즉 부정적 사고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 내담자한테 과연 정말로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책임지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형제들이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팩트인지를 보라는 거죠. 자신이 염려하는 건지, 그런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게 인지적인 융합, 잘못된 융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관점에서 관찰해 보라고, 관찰입니다. 치료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이 지어낸 고통스러운 생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고통을 주고 있는 상대자는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액트는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사적 경험의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그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켜 주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경험 수용할 때 맥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을 수용을 통해서 생각은 생각이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이렇게 자각해서 자신으로부터 탈중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옳고 그름이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선택한 행동에 전념하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액트는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한 다음에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운 삶에 전념하고, 그래서 갈등 겪는 그 불필요한 싸움, 그 싸움에서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춰서 그 부분을 변화시켜서 조금 더 괜찮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이 액트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액트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정보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전념치료의 목표,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
거기에 전념하는 거 여기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 놀자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내담자들한테 드리는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한 목표 세우는 것, 자제심 길러보는 것, 역경에서 지금 내가 역경이라 생각하는 거에서 배우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지배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면서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대하면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즉 부정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화를 꾀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정신적, 영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고요. 행동에 앞서서 전체적인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에 질문이 있는 분들은 이 아래 네이버 톡톡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늘 행복한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